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좀 불안하시고 답답하실 텐데 정말 저희들도 빨리 이제 정상화가 돼야 좀 서로 다 웃는 낯으로 즐겁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또 코로나 말고 또 저희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사실 화재입니다. 화재는 사실은 언제 발생할지 또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원치 않는 무서운 또 손님이거든요. 근데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책임이 지워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당 순회동에 있는 대형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13층짜리 건물로 건물 안에는 학원이나 판매 시설 등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도에 분당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분당 세무서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옆 건물로 옮겨 붙었어요. 그 화재가 난 빌딩뿐만 아니라 옆 건물까지 타면서 수백억 원대의 그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290명이 다 긴급 대피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산적 손해가 난 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인근 건물로 연소가 됐고요. 또 사망자는 없었지만 수백억 원대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화재의 발화 위치가 어디냐면 1층 주차장 천정이에요. 화재 원인은 불명입니다. 정기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화재가 누가 불을 지른 방화가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화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체로 보면 여기서처럼 정기적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났냐? 주차장 천정, 아니면 1층 천정에서 났다. 이런 콘셉트에서 났다 그러면 사실은 화재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원인은 불명하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니까,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그 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화재 원인이 다리미를 올려놨거나 가스레인지 같은 데 화재가 났다면 명백하잖아요. 근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건물 자체의 훼손의 문제인지가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층 주차장 천정에서 났다는 거는 누가 잘못됐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거거든요. 독점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거는 누구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만 공용 부분은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차인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서 컴퓨터도 갖다 놓고 인테리어에 놓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다 타버렸어요. 또 하나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보험 들어놨으면 보험사에서 돈 다 물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손해를 물어준 보험사가 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내 건물 다 탔으니까. 또 그리고 또 인근 건물의 임차인, 또 인근 건물의 또 화재 보험사에서 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느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원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피고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자 당신이 소송하는 원고들,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줘라. 이렇게 피고가 된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 건물 탔으면 내가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이게 12층 건물이다 보니까 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업체.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PM사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이거 건물 관리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우리한테 손해배상 해줘라고 원고들이 소송을 한 거죠. 또 하나 F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전기 설비라든지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설비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이제 청소 용역이라든지 설비 용역들을 하면서 건물을 관리했던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소송을 했던 거는 이 FM, 그러니까 그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가장 말단에 있었던 시설 보수 업체, 관리 업체를 저희가 위임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아니 이 소송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몇백억이 넘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뢰인이었던 FM, 그러니까 시설관리업자한테도 몇백억을 청구하라고 들어오니 이 건물을
이 FM 사장님은 한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 달에 여기서 받은 돈이라고는 관리비 그쪽으로 뭐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여기 청소하고 전기 상태나 이런 시설물 관리만 좀 한 건데 나보러 몇백억을 몰아내라니 이거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 또 여기 PM 업체는 굉장히 큰 보안 업체예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보안 업체인데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던 거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야 건물만 또 이 소유자는 또 특히 여기서는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난 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 전부 다 임차인들한테 건물 내주고 있었는데 내가 뭘 여기 책임지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소유자입니까? 그 건물 전체 관리를 맡고 있었던 대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PM사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던 그 시설 관리업자인가? 아니면 전체 3명이 공동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법령들이 있어요. 민법과 또 하나는 그 실화책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조문을 들고 소송을 할 거냐. 우리가 그냥 변호사들이 소송할 때 그냥 무조건 화재가 났으니까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안 합니다. 법조문을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저는 758조 이거로 소송하겠다. 그러니까 758조가 뭐냐면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법조문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청구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청구 취지야. 돈 100억 내놔. 근데 그러면 청구하는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청구 원인이 뭐냐면 758조에 의한 공작물 책임입니다. 무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이게 인정이 돼야지만 배상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는 사실은 소유자보다 점유자가 더 관리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데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점유자가 책임집니다. 점유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관리 의무를 다 했을 때만 소유자가 두 번째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책임은 점유자, 2차 책임은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소유자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뒷짐지고 있었어요. 이건 다 점유자가 책임지겠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점유 보조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점유자가 있지만 점유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이거를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주장이 당연히 나왔겠습니까? FM, 그러니까 제가 변론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점유 보조자야. 점유자 아니야. 점유자는 큰 회사고 나는 여기서 청소하라면 청소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나간 이런 전구 나간 거 있으면 전구 나가는 거 고쳤고 뭐 만약에 콘센트가 접속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 일부 거기만 고친 것밖에 없지 나는 별거 한 거 없는데 우리는 점유 보조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대형 그 보안회사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도 점유 보조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고 소유자이면서 점유도 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시켜서 여기 그냥 점유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는 점유자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로서 관리만 하고 있었던 거고 실질적인 점유는 그 소유자가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 법원에서는 그 PM사와 FM사가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기는 했지만 PM이나 FM 계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바탕으로 소유자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상의 점유와 법률상의 점유를 구분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안회사가 여기다가 뭐 보안 장비를 설치해 놓고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쳐다도 보고 전반적으로 건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단지 소유자의 점유를 보조하기 위한 점유 관리 보조자에 불과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던
그 FM사,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용역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건물에 대한 상태나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전기적인 일정 부분들만 그 위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했던 사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작물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 뒷짐 지고 있다가 큰일 났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관리사에다가 이거 보안관리 맡겨놨더니만 우리한테 결국은 돈만 주고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사건이 아직도 대법원에도 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또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주류적인 판결에서는 점유자가 누구냐를 반드시 고려해서 점유자, 그리고 또 점유자가 1차 책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가 진다는 거고요. 소유자라고 해서 점유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점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해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점유는 중복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만 소유자도 이 건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라는 것도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청구 원인이 758조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때에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조문인데요. 이것도 또 원고가 또 하나의 그 공격 방법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이번에는 청구를 한 겁니다. 소장에서는 두 가지 청구를 같이 해요. 750조 청구도 하고 758조 청구도 하는데, 두 번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전기배선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기배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천정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게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런 화재가 발생한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과연 이게 누구의 불법행위인지, 누가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고가 내놓은 두 가지 카드, 하나는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법행위 책임, 두 가지 다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원고는 누구한테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냐면 소유자한테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로 원고 소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냐. 그나마 이 소송에서는 1차 책임은 소유자한테 물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사실은 뭐 배상을 못 받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3명의,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라고 생각했던 PM사, FM사를 상대로 해서 두 군데는 패소를 하게 된 거죠. 그나마 이 은행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 경우에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고가 쉽지가 않아요. 소송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느냐. 지금 다 들어보고 거꾸로 그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원고가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원고가 소송을 잘한 거예요. 만약에 PM사와 FM 상대가 당연히 점유자라고만 생각해서 소송을 했다가는 그냥 패소를 할 뻔했죠. 그나마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또 승소를 하고 일부를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로서 소송할 때도 중요하지만 또 피고로서 방어할 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큰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묻고 또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소송 한번 잘못했다가 수백억씩 날아가요. 정말 회사가 100억 청구했다가 패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놀라신 것도 있지만 그 후속 조치로서 또 변호사에게 어떤 소송을 어떻게 의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또 우리 저기 FM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소장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또 저희같이 화재 사건이 화재가 복잡하고 아주 원인도 규명하기 어렵지만 그걸로 인한 파생되는 소송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